중국은 그 외에 이제 북한이 있죠. 북한은 이제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중국만 바라보고 있고, 다시 중국만 바라보고는 있지만 반면에 북한은 독자 노선으로 미국이랑 붙어서 문제를 풀고 싶어 합니다. 그거는 북한 사람들이 가진 그 기지일성이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런 부분도 있고, 자주성에 대해서 누누이 좀 그 나라가 강조를 하죠.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이랑도 약간의 트러블은 있다고 하지만 형과 동생의 관계이지만 약간씩 트러블은 있을 수 있잖아요. 아마 북한과 중국이 그런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, 현재는 북한은 미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은 그런 어필을 피력을 하고 트럼프한테 굉장히 미국 입장에 굉장히 거슬리지 않게 행동을 하죠. 그 와중에 이제 내년이죠. 내년 20년 11월 달에 트럼프 임기가 이제 다시 대선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북한은 현재 계산을 한 것 같아요. 현재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문제, 스캔들 문제로 시끄러우니 북한 자기네들의 어떤 입장,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고, 이제 정치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는 내부적 문제보다는 바깥적인 문제를 하고 싶어 할 거다. 바깥에 있는 문제로 그 시선을, 내부에 있는 시선 문제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서 이제 협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기 위해서 북한은 굉장히 노력을 했죠. 근데 김정은이 실수 아니면은 착각을 한 게 뭐가 있냐면은, 미국은 트럼프 하나의 발언으로 인해서 휙휙 바뀔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하나. 그리고 두 번째,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오히려 트럼프가 민주당을 역공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. 그래서 뭐라 그러죠? 북한 문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고 북한에다가 그렇게 시선을 안 돌려도 별반 상관이 왜 그러냐? 미국은 지금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, 우크라이나 문제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. 지금 이란이 또 뭐 이스라엘 공격한다는 이런 얘기도 해요. 거기다 그 문제도 있고, 홍콩 문제도 있죠. 그리고 블랙시트에 대해서도 문제를 막 가지고 있어요. 그 와중에 중국과 대외적 문제도 있고, 북한이 아무리 ICBM 같은 거 이렇게 쏘고 이렇게 눈을 보여준다고 해도 오히려 미국 내 사람들,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더 단결 및 더 북한에 대한 반발력만 더 살 뿐이지, 그게 트럼프한테 무엇을 얻기 위한 카드로 전혀 쓸 수 없다라는 걸 미스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2주 있다가, 여기 지금 보면은 2주 있다가 다시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, 북한 당국, 이분도 있죠. 이 사람 누군지 김명길, 비서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일축했다고 나왔잖아요. 그러면은 앞으로 북한이 할 일은 가능성 없다라는 걸 그냥 판단 아마 했을 거예요. 왜 그러냐? 5일이었을 거예요. 저번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이었는데, 그 스웨덴에서 회동하고 나서 그 실무 결렬되고 나서, 그리고 중국 단둥에 노동 1비서관이 또 갔어요. 그래서 그 중국에다가 실패했다라는 걸 아마 보고 내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끝났고, 이제 ICBM 부분을, 아마 ICBM이나 이 미사일 부분을 계속 아마
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한테 아마 계속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근데 현재까지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. 실패가 됐고, 그러면 북한은 현재 지금 시간이 없어요.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. 달러 자체가 없다라는 거는, 우리나라 국내 북한 전문가들도 그렇고, 외국에서도 그 돈이 없다라는 게 지금 외국 외신들도 다 그렇고, 북한의 돈이 자금줄이 다 마르고 있다라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. 그게 언제까지 북한이 버틸지, 그리고 상위 계층도 이미 달러가 없다라는 것은 버텨서 죽거나 아니면은 핵을 포기해서도 김정은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렸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거는 딱 뻔해요. 답은 그냥 계속 이제 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미국을 아마 위협하지 않을까. 중국이랑 합세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. 저번에 연결식 때 얘기 10월 1일 날 그 중국 국경절 때 최대 퍼레이드를 하면서 중거리 12,000km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어요. 중국은. 그거에 맞춰서 이제 북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 기술을 아마 공유를 했을 거예요, 둘이. 중국이랑 북한은 이제 기술 공유는 뻔하죠. 그 부분은 했을 텐데, 북한은 이제 계속 미사일을 날릴 것이다. 라는 거. 그러면 미국은 아마 항공모함 내지 아니면 어떤 향해 작전을 아마 수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직접적인 붙음은 없을 것 같고요. 동적인 전쟁이라 그래요. 분쟁 내지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서로 아마 이러한 얘기가 계속 오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와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뭐 내부적으로 조국시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죠. 그 문제뿐만 아니고 뭐 한반도 운전자론 이딴 거 다 치우고 그런 거 다 치우고 이제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중국, 북한, 러시아를 잇는 대륙 연안 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미국이랑 계속 기조를 밟아서 굉장히 사이 안 좋잖아요. 미국이랑 지금 우리나라랑 사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. 미국, 우리나라, 일본 이렇게 해서 해양 세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. 지금은 북한한테는 이런 말 하고 미국한테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정쩡한 화법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는 미국이 언제까지 그걸 두고 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위정자분들 대통령 이하 나라를 경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좀 명확하게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대로 가다간 양쪽으로 샌드위치 봐가지고 얻어맞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북한한테도 중국한테도 뭐 그렇게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죠. 미국한테도 트럼프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받을 거 다 가져가고 있죠. 국방비 현재 협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4조, 5조는 아마 미국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우리나라한테 현재 미국이랑 거래해가지고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이라도 명확하게 답을 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북한 문제는 뭐 여기까지 할게요. 뭐 앞으로도 계속 아마 미사일 쏘고 뭐 발사체를 계속 쏠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 미국이 나올지 예측을 하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